일단 저희 오늘 뭐 만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유니티 라이브 트레이닝 때 한번 진행했던 세션 중에 하나인데,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런. 늘 말하지만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라이브 트레이닝 쪽으로 들어가시면 한글로 라이브 트레이닝이라고 적혔을 거야 아마. 컨트롤 F 하셔서 버드 찾으시면 아마 여기 나오실 거예요. Making a Flappy Bird Style Game이라는 세션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 세션 목록에 보시면 두 번째 챕터 Adding Sprite 눌러주시고요. Asset을 받아주시면 돼요. 2D 이미지들이에요. 프로젝트는 아니고 필요한 2D 이미지들. 자, 유니티를 실행시켜 주시고 2D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 실행시키시고 U를 누르셔서 자, 2D를 선택해 주세요. 아날리틱스는 꺼주시고요. 얘는 켜봤자 딱히 지금은 도움될 게 없으니까 2D 해주시고 경로는 아무데나 잡아주셔도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플래피 버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주십시다. 그래서 뭐 레이아웃이 좀 이상하게 나오시는 분은 저처럼 윈도우 레이아웃 2x3에서 정렬을 좀 해주시고요. 자, 뭘 하냐면 일단 먼저 저희들의 압축을 받은 거를 풀어주시고 플래피 버드 스타일 에셋 눌러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 보시면 압축 푸시면 여기에 플래피 버드 스타일 에셋 이 친구를 압축 풀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시면 임포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폰트랑 스프라이트 에셋이 보일 거예요. 폴더로. 자, 스프라이트 에셋, 스프라이트 폴더에서 프로젝트 전 밑에 넣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넣고, 자, 스프라이트 폴더에서 버드 히어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버드 히어로 이미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이미지가 통짜 이미지예요. 세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하나로 뭉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2D 게임 같은 데서 비슷한 이미지끼리 묶어 놓는 편이에요. 한 장의 통짜 이미지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2D 게임 개발하실 때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스프라이트. 이런 스프라이트를 보면 이미지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를 묶어 놓는 편이죠.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버드 히어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스펙터에 스프라이트 모드가 있을 건데 싱글 대신에 멀티플을 선택해 줄게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하나에 들어있다는 뜻에서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변경하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서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을 이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 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어요. 각각의 독립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우 간단한데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트림을 누르면 여백이 잘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딜리트 누르면 실수로 잘못했으면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친구도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트림을 눌러서 여백을 잘라주시고, 마지막 친구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맞아요. 마우스 홀드한 상태로 쭉 잡아당기면 돼요. 트림 눌러서 총 3개의 이미지를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이미지가 3개의 이미지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일반적인 아이들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아이들 대기 상태. 두 번째 친구는 펄럭일 때. 마지막 친구는 죽었을 때 눈알이 밤탱이 된 이미지로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미지가 3개가 잘려있는 게 확인이 되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눈알이 밤탱이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의 0번째 버드 히어로 친구를 사각형 누르면 펼쳐지니까
이 친구를 하이라키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버드 친구가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붙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버드 히어로 제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은 이 버드 히어로 친구 이름을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맥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를 치면 되고 버드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지금 이 버드 친구에게 저희가 물리적인 효과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드 친구에게 add component 해주시고요. 네, 맞아요. physics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physics 2D예요. 중요한 거는 저는 rigid body 2D라는 친구를 추가해 줄게요. rigid body 2D는 rigid body의 2D 버전으로 언제 말하지만 rigid body의 역할은 물리 엔진의 제어를 받게 해요. 그래서 rigid body 2D를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추가 안 해도 자동으로 물리적인 힘을 받게 하죠. 딱 툭 떨어질 거예요.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얘가 떨어지죠. 자, rigid body 2D를 추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rigid body 2D에게 말해야죠. 위로 점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rigid body 2D를 통해서 버드 친구에게 얘가 위쪽으로 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땅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컬라이더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rigid body 2D를 추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add component circle collider 2D를 추가해 줄게요. 컬라이더는 오브젝트에게 물리적인 표면을 주는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원형의 물리적인 표면을 줘서 다른 물체와 부딪힐 수 있도록 circle collider 2D를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버드 친구에게 물리적인 외곽선이 생기는데 이 물리적인 외곽선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저는 레디우스 반지름과 오프셋 얼마큼 밀어낼 건지 중심을 요 값을 조정해서 조금 조정해 줄게요. 요 정도. 여기에 버드 친구의 오프셋과 레디우스를 조정하셔서 중심을 밀어내는 정도와 반지름을 조정해서 이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이 버드 친구가 위로 튀어오를 수 있도록 스크립트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F 폴더로 들어가셔서 스크립트를 위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요. Create 폴더를 통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위한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 그래서 create C# 스크립트 해주시고요.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버드라는 친구를 작성할게요. 이 버드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그래서 이 버드 스크립트가 우리의 버드 게임 오브젝트가 통통 튀어오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효과들을 추가할 때 사용할 친구죠.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우리 버드는 리기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리기드 바디가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효과를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해요. 리기드 바디 친구에게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할 때 혹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위쪽으로 일정한 힘을 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기드 바디를 일단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필요한 게 퍼블릭으로 연습을 해보죠. 퍼블릭 버드의 맨 위쪽에다가 퍼블릭 리기드 바디 2D 하신 다음에 RB2D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 함수에서 RB2D add force 해주시고 U vector2 X 방향으로는 0, Y 방향으로는 500을 넣어줄게요. 유니티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가져와야 돼요. 변수란 기본적으로 어떤 인스턴스라고 하는 실존하는 친구를 가져와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리기드 바디를 붙였어요. 이 리기드 바디가 물리적인 컴포넌트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안 붙이면 물리적인 효과가 없고 얘를 붙이면 물리적인 효과가 그냥 생겨요. 코드를 안 짜도. 그러면 유니티의 작동 방식은 다시 말하지만 컴포넌트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현을 고민하지 않고요.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ask 하지 말고 tell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리기드 바디에게 너가 물리적인 힘을 담당하니까 너가 위쪽으로 500만큼 힘을 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부 구현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위쪽으로 500만큼 힘을 줘라고 명령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했던 게 뭐냐면 리기드 바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리기드 바디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의 리기드 바디를. 그러면 그 친구에게 add 포스트를 통해서 x 방향으로는 0, y 방향으로는 500만큼 힘을 받아라고 명령하는 거죠. 새로운 벡터2 좌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의 버드 스크립트를 세이브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버드 친구에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스크립트가. RB2D가 변수 공간이 생겼죠. 여러분들의 리기드 바디 친구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 친구가 위쪽으로 튀어오르죠. 일단은 자 우리가 근데 퍼블릭으로 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퍼블릭 하지 말고 프라이빗으로 바꿀게요. private 리기드 바디 RB2D.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스펙터에서 해당 슬롯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썼던 get component, 자기 자신의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친구를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나 자신의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세팅해야 돼요. RB2D equal get component 하신 다음에 리기드 바디 2D를 넣어줄게요. 자, get component는 자기 자신에게 붙어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내가 쓰고 싶은 친구를 가져오죠. 리기드 바디 2D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 자신의 컴포넌트를 전부 뒤져요. 지금 붙어있는 컴포넌트가 트랜스폼, 리기드 바디, 서클 컬라이더,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서 여기에 던져주죠. 그러면 곧 이 친구를 쓰는 거는 나 자신에게 붙어있는 리기드 바디를 쓰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 함수가 저희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된다고 했어요. 즉 1초에 수십 번씩 실행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작성하면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함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풋을 받는 함수를 놓고요. 인풋을 받는 순간 체크를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에다가 인풋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는. 그래서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정도 돌아가는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 한 다음에 0을 넣어줄게요. 자, input.get 마우스 다운 버튼은 유니티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고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그 한순간에만 동작해요. 마우스 버튼에 순서가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0번은 마우스 왼쪽 버튼이고요. 1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고 2번은 마우스 중앙 버튼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면 그 순간에 얘가 true가 돼서 이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이 동작하게 되죠. 즉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으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리기드 바디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힘을 얼만큼 줘야 될지 아직 변수를 선언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퍼블릭 값을 하나 선언해 줍시다. 위쪽에다가 자, 퍼블릭 눈에 보여야 돼요. 이 값은. 왜냐? 기획자가 편집하길 원해요. 저는 기획자가 이 값을 편집하길 원하니까 퍼블릭 플롯 업 포스를 할게요. 위쪽으로 힘을 얼만큼 주느냐. 그래서 플롯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의 데이터 타입이라 했죠.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업포스만큼 위쪽으로 힘을 주면 돼요. 만약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으면 rb2d add 포스 해주시고요. 새로운 벡터2 그러니까 xy를 쥐어주는데 얼만큼 힘을 주냐면
u 벡터 2 x 방향으로는 제로 y 방향으로는 어포스만큼 줄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코드에서 유니티로 돌아가시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게임씬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안 올라가죠. 네, 어포스를 줘야 돼요. 제가 제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포스가 한 최소 300 정도는 돼야지 좀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어포스가 여러분들이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이 친구를 500을 줘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보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위쪽으로 솟구치는데 500은 너무 많았던 것 같네. 자, 코드를 다시 띄워드리고, 자, 하여간에, 자, 근데 저희가 요 어포스 하기 전에 이걸 해줄게요. 저희 버드 친구가 빠릿빠릿하게 점프하지 않아요. 왜냐? 이전의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힘을 위쪽으로 줘봤자 상쇄되는 것밖에 안 돼요.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얘가 점프 도중에 점프를 하면 점프의 힘이 겹쳐가지고 위로 막 튀어오르고요. 내려갈 때는 점프의 힘이 상쇄가 돼서 거의 안 튀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릿빠릿하게 컨트롤을 주기 위해서 RB2D velocity, 그러니까 속도에 접근해서 점프하기 직전에 속도를 아예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속도가 관성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벨로시티로 접근하셔서 리기드 바디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속도로 들어가셔서 이 속도를 그냥 벡터 2.0 해줄게요. 벡터 2.0는 쇼트 핸드라고 해서 new 벡터 2.00를 빠르게 작성한 것 뿐이에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그냥 벡터 2.0.0랑 똑같은 값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점프하기 직전에 날려버려서 컨트롤이 조금 빠릿빠릿하게 바꿔줄 수 있고요. 세이브 해주시고, 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저희 버드 친구가 바닥이 필요할 거예요.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에셋 폴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버드 에셋 들어가시면 스프라이트 폴더에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 친구가 여러분들의 그 바닥이 될 친구거든요. 그래서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 친구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드롭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 친구를 Y축 위치를 조금 내리셔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 친구에게 add component box collide 2D를 붙이셔서 물리적인 외곽선을 가지게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미지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컬라이더가 꽤 크게 잡혔어요. 높이가 물리적인 외곽선인데 이 물리적인 외곽선이 지금 높이의 2배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이즈의 y 값을 절반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를 그만큼 옮기셔서 이렇게 초록색깔 친구가, 여기 초록색깔 친구가 여러분들의 그래픽의 외곽선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셋을 조정하시면 중심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사이즈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치를 대충 이 정도 잡았어요. 이제 바닥이 세팅이 됐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닥에 닿으면 버드 친구가 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드 친구에게는 바닥을 감지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스카이 타일 스프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스카이 타일 스프라이트는 배경이 될 친구인데 이 스카이 타일 스프라이트를 글래스 친구에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게요. 자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이 친구가 배경이 될 친구고
클래스에다가 넣어주세요. 근데 유니티는 참고로 2D 모드에서는 그래픽의 앞과 뒤를 구별할 때 좌표로 구분하지 않아요. G축이 사라지거든요. X, Y축은 그러니까 값으로는 존재하지만 이 G값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포토샵에서 이미지의 앞과 뒤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레이어로 구별해요. 이제 포토샵에서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가장 바깥쪽에 보여요. 유니티는 반대라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위쪽에 보이거든요. 똑같은 좌표라도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친구가 가장 바깥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2D 모드에서는 그 레이어를 어떻게 지정하냐면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미지 앞뒤를 버드 친구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 보시면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2D 이미지를 렌더링해주는, 그려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소팅 레이어를 보시면 Add Sorting Layer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추가해서 들어가시고요. Add Sorting Layer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만의 레이어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개를 추가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바깥에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앞쪽, 미드그라운드 중간, 백그라운드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3개의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어 줄게요. 이 레이어는 2D 이미지를 위한 레이어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셨으면 버드 친구에게 돌아갈게요. 버드 친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버드 친구의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소팅 레이어를 포그라운드로 해줄게요. 맨 앞쪽요. 그리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앞쪽에 보일 거예요. 왜냐? 스카이 친구가 디폴트인데 디폴트는 가장 뒤쪽이었거든요. 즉 포그라운드로 해서 가장 앞쪽에 넣어주시고요. 우리의 그 스카이 타일 스프라이트 친구는 백그라운드면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그리고요. 우리의 글래스 틴 스프라이트 친구는 소팅 레이어가 포그라운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버드 친구가 이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툭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승천하실 수 있죠. 버드 친구가 땅에 닿았을 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 유니티는 이벤트 기반 방식이라고 했어요. 유니티에서는 2개의 오브젝트가 부딪히면 이 2개의 부딪힌 오브젝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대신에 A라는 오브젝트랑 B라는 오브젝트가 부딪히면 메시지가 발동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리기드 바디 친구가 두 오브젝트에게 메시지를 날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오브젝트는 지가 충돌한지도 모르지만 대신에 on collision enter라는 메시지를 뿌려요. 그래서 얘들이 메시지를 받아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 충돌 함수가 발동하고요.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니야. on collision enter를 안 만들어놨어 하면 그냥 스킵이 돼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를 발동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유니티가 철자만 맞추면, 함수의 철자만 맞추면 자동으로 발동시켜 주니까요. 여기에 void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요. void on collision enter 2D라는 친구를 만들고요. 입력으로는 collision 2D other 해놓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자, A 오브젝트가 있고요. B 오브젝트가 있죠. 두 개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수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기드 바디가 붙어있는 친구가 여기 리기드 바디가 하나 있어요. 리기드 바디가 메시지를 뿌려요. A, B 양쪽에다가 얘가 on collision enter를 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on collision enter를 구현을 해놓으면 충돌했을 때 자동으로 얘가 발동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시지가
이 AB의 모든 컴포넌트들에게 다 뿌려져요. on collision enter가 이 두 컴포넌트에게, 두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컴포넌트에게 뿌려지고요. 얘를 만들어놨으면 발동이 되고요. 안 만들어놨으면 그냥 스킵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발동되는, 그래서 이런 걸 메시지 함수라고 부르고요. 철자를 맞추면 자동으로 발동해요. 철자를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맨 위쪽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게요. 이 변수의 이름은 private boolean is dead는 false. 죽었니 살았니를 true나 false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private bool is dead가 true면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게 해줄 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리기드 바디 2D 위에다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선언해도 상관없는데, 자, private boolean is dead는 false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어딘가 부딪혔을 때 on collision enter 2D는 요 2D의 끝에 대문자 뒤에요. 자동으로 어떤 컬라이드에 부딪혔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is dead는 true 해주는 거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에 부딪히면 죽었다고 할게요. 여기에는 충돌한 상대방이나 충돌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함수 입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시발점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실행을 시킬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유니티가 진짜 딱 이 철자를 맞춰서 진짜 딱 철자가 그래요.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딱 on collision enter 2D라는 메시지가 발동하고요. 만약에 이걸 구현을 해놨으면 자동으로 발동이 돼요. 어디가 부딪혔을 때. 구현 안 해놨으면요. 그냥 발동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시고, 자, 업데이트 함수에서 여기에 if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발동이 안 돼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is dead가 equal 두 개로 같니 틀리니를 비교해서 false면, 즉 내가 아직 안 죽었으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실행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안 죽었으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요. 죽었으면 if 문 때문에 스킵이 돼서 만약에 is dead가 true면 더 이상 컨트롤이 불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좀 볼 거예요. 세이브 해주시고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땅에 떨어진 다음부터는 컨트롤이 안 돼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컨트롤이 되는데 땅에 떨어지면요. 아무리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버드가 안 튀어 올라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SS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친구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Create Animator Controller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버드라고 할게요. 버드 친구를 위한 애니메이터예요. 애니메이터 역할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야 될까를 결정해줘요. 자, 마우스 오른쪽 Create Animator에서 버드 애니메이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버드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애니메이터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세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버드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윈도우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버드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윈도우를 윈도우 애니메이션으로 띄워주시고요. 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립을 만들라고 떴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줄게요. 애니메이션 윈도우에서.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아이들.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요. 자,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타임라인이에요. 1초에 읽어드리면 1초에 60번 프레임을 바꾸고요. 이게 동영상의 그 타임라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잡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자체는 만들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없으니까 딱 하나만 쓸 거예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스프라이트 폴더 들어가셔서 버드 히어로에 가만히 있는 친구를 애니메이션에 가장 첫 번째 프레임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면 가만히 있는 이미지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미지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딱히 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친구만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줄게요. 이제 퍼덕일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윈도우에서요. 드롭다운 Create New Clip 새로운 애니메이션 친구 이름은 플랩이라 할게요.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요. 플랩 만들어 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시고 플랩 친구는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꾸 애니메이션 창이 접혀서 좀 힘드신 분은 그냥 애니메이션 창을 드래그해서 다른 데다가 붙여주세요. 윈도우 애니메이션 창 하면 뜨죠? 자, 펄럭이는 친구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미지가 0번째 말고 첫 번째 이미지가 펄럭이는 친구니까 그냥 펄럭이는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재생이 되면 펄럭이는 애니메이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를 재생하면 펄럭이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줄게요. Create New Clip 해주신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die라고 할게요. die. 저장해 줄게요. 죽었을 때 친구는 눈이 밤탱이가 된 이 친구 쓸게요. 얘가 재생이 되면 죽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New Clip은 여기 있어요. 애니메이션 좌측 상단에. 자, 이러면 우리의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애니메이터 들어가시면 버드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게 떠요. 이게 Finite State Machine이에요. 지금 보이는 FSM이라 부르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뜨시면 되는데 자 윈도우 애니메이터로 들어가셔서 버드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게 떠요. 이게 FSM 머신인데 이 세 가지 애니메이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세 개의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이어주면요. 즉 아이들 상태에서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을 눌렀을 때 플랩 상태를 재생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이어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요. 아이들에서 Make Transition 눌러주시고 플랩으로 가볼게요. 주황 색깔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디폴트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으로 갈 수 있도록 화살표를 이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에서 Make Transition 아이들로 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요.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죽는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 Make Transition Die도 해줄게요. Die에서는 아이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즉 한 번에 하나의 애니메이션만 재생되고요.
그 애니메이션 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연결해주면 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을 걸어줘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이 필요해요.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애니메이터 윈도우에 파라미터즈에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트리거란 친구를 추가해 줄게요. 트리거는 방아쇠라서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동작하냐면 방아쇠를 당기면 그 즉석해서 바로 true가 됐다가 순간적으로 바로 false가 되는 친구를 트리거를 불러요. 얘를 발동해서 다른 곳으로 점프할 때 쓰죠. 이 친구의 이름은 플랩이라 할게요. 새로 트리거를 만들어주시고 또 다른 트리거의 이름은 플러스 버튼 누르고 트리거 해주신 다음에 die라고 부를게요. 이 두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에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에서 플랩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인스펙트에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컨디션지가 보이실 건데 이 컨디션지가 바로 여러분의 조건이에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즉 어떠한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이 화살표가 동작하냐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플랩인 상태로 가고 싶을 때 어떠한 조건일 때 이 화살표가 발동하느냐.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컨디션을 추가해 주시고 저는 이 플랩이라는 방아쇠를 당겼을 때 코드상에서 당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당겼을 때 이 방아쇠가 동작해서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겠죠. 해주시고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has exit time이라는 친구가 체크가 돼 있어요. 얘가 뭐냐면 현재 재생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조건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냐는 뜻이에요. 끝나는 시간이 있느냐. 얘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건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이 3초짜리 애니메이션이에요. 3초가 끝나면 조건을 씹어버리고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점프해 들어가 버려요. 필요 없어요. 걷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우리는 조건도 안 지정해줬는데도 갑자기 뛰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돼 버려요. 이걸 체크해버리면. 그리고요. 세팅을 여시면 트랜지션 듀레이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도 제로로 해줄게요.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어디에 적절하냐면 3D에서는 잘 쓰여요. 이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애니메이션과 B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갑자기 스위치가 돼버리면 굉장히 어색하니까 이거를 0.25로 해주면 두 애니메이션을 25%씩 섞어줘요. 0으로 해줄게요. 계속해서 자 플랩에서 아이들은 얘는 has exit time이 켜져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has exit time이 켜져 있으면 지금 재생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애니메이션 넘어가는 얘기인데 펄럭이다가 가만히 있는 거는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안 걸어줘도. 대신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transition duration을 제로로 해줄게요. has exit time은 그냥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랩에서 아이들로 간 거는 이제 다 됐고 아이들에서 die로 가는 것도 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죽는 애니메이션은 has exit time 당연히 꺼주셔야 되고요.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transition duration도 제로로 해주셔야 되고요. 컨디션을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die를 해줄게요. 죽는 트리거를 잡아당기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코드상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터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고 don't ask just tel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부 구현을 그냥 애니메이터에게 die를 방아쇠를 당겨라고만 명령을 하는 거죠. 코드상에서 돌아가서요. 애니메이터를 가져올게요. private animator anim으로 요거 한 줄을 새로 선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애니메이터를 get 컴포넌트로 가져와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의 애니메이터에게 명령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문안에서요. 혹시 타이핑 다 안 되신 분? 업데이트 문안에서 get 마우스 버튼 다운할 때 그냥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맨 위쪽에다가 anim.set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냥 부탁한다고 할게요. 자, 이 방아쇠를 누구를 당길까를 그냥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플랩. 철자 지키셔야 돼요. 철자를 트리거 이름이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플랩이랑 방아쇠가 당겨져서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가 발동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요. 땅에 닿았을 때는 anim.set 트리거 플랩 대신에 die를 써주면 되겠죠. 세이브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애니메이터를 이렇게다가 네, 요거 점프를 하긴 하는데 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밤탱이가 돼버리죠. 0.25초. 그 점프할 때 여러분들 그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퍼덕이는 애니메이션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트랜지션 듀레이션에 2D에다가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강제로 정지돼 버려요,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지금 저희 플랩 애니메이션이 60분의 1초 잠시 퍼덕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그 플랩에서 아이들로 갈 때 펄럭이다가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 돌아갈 때 요 화살표에다가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0.25초로 복구해 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죠. 땅에 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철자랑 똑같은 이름으로 방아쇠를 당겨주면 플랩이란 방아쇠가 당겨지면요. 얘가 당겨지면 순간적으로 true가 돼요. 그러면 id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가 저희가 조건을 플랩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자동으로 당겨지면서 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만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걸어줄게요. 눈으로 그게 보이도록. 자, 보시면 플랩이란 방아쇠 당기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사이에서 이런 게 보이죠? 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화살표가. 마찬가지로 die라는 방아쇠를 당기면 idle에서 die로 요 조건 때문에 화살표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die라는 조건을 걸어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애니메이터를 쓰시면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냥 파라미터 이름을 외우시고요. 애니메이션의 트리거 같은 경우는 set 트리거로 방아쇠를 당겼죠. 그래서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크게 따질 게 없어요. 애니메이터에게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걔를 쓰라고 하면 되죠. 버드 친구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작성이 다 됐고요. 저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 친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의 바닥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UI가 필요해요. 그래서 게임의 점수와 게임 오버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도록 일단 먼저 UI부터 작성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라키에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요. UI 텍스트를 해줄게요. 그러면
캔버스와 텍스트 이벤트 시스템이 생겨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캔버스 텍스트 이벤트 시스템이 생기는데 이벤트 시스템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얘는 지워주세요. 이벤트 시스템이 뭐냐면 UI 요소가 클릭과 같은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게임 오버용 메시지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이 텍스트가 지금 보시면 이상한 곳에 있으니까 화면에 얘를 텍스트에 자 들어가셔서요. 텍스트의 내용을 게임 오버라고 할게요. 게임 오버라고 지어주시고 이 텍스트의 위치를 화면의 위쪽 상단으로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앵커 프리셋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를 앵커 프리셋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앵커 프리셋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앵커와 포지션에 자주 쓰이는 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탑 센터를 눌러주시면 UI가 화면 상단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위쪽 상단에 붙여주시고 텍스트 폰트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사이즈를 늘리기 전에 일단은 얼라이먼트를 미들 센터를 해줄게요. 미들 센터. 이게 뭐냐면 글자를 배치하는 정렬이죠. 그래서 미들 센터를 해주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키우시면 글자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글 상자를 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호라이젠탈 오버플로우 버티컬 오버플로우를 오버플로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이랑 수평 방향으로 글자가 글 상자를 넘었을 때 넘치게 내버려 둔다는 옵션이에요. 오버플로우는. 혹은 뭐 글 상자 크기 자체를 키워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냥 오버플로우를 해줄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폰트 크기를 키워도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폰트를 셀렉션 버튼 눌러주시고 폰트를 럭키스트 가이로 바꿔줄게요. 럭키스트 가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폰트의 색깔을 하얀 색깔로 해줄게요. 컬러를 하얀 색깔로 해주세요. 이제 섀도우를 줄게요. 섀도우 그림자를 줄 수 있도록 Add Component 해주시고요. 섀도우를 검색하면 섀도우가 있어요. 이 친구는 UI 요소에 그림자를 주는 친구예요. 섀도우를 추가하시면 여러분들 UI 요소에 그림자가 걸리죠. 이 텍스트의 이름을 요걸 게임 오버 텍스트라고 바꿀게요. F2 키를 누르면 바로 바뀌어요. 게임 오버라고 바꿔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맥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스코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하나는 게임 오버용 텍스트고 하나는 스코어용 친구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상관없어요. 스코어용 친구는 이 앵커 프리셋을 Alt 키를 누른 채로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스코어 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 친구를 이 친구의 위치를 적당히 아래로 내리셔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폰트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게임 오버를 복사해서 게임 오버 밑에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리스타트라고 해놓고 그래서 다시 리스타트 친구도 밑으로 조금 내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클랩 to 리스타트로 폰트 사이즈를 줄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되었을 때 이 리스타트라는 친구를 띄워주려고 게임 오버. 그래서 이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터덕이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재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배치해 주셨으면 캔버스에 요 게임 오버 친구를 끌게요. 그래서 언제 띄워주냐면 게임 오버가 됐을 때 띄워줄 수 있도록 게임 오버를 이렇게 해제해서 숨겨주세요.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됐을 때만 이렇게 켜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SS 스크립트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Create C# 스크립트 한데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지켜주세요. 이 스크립트 이름은 게임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게임 컨트롤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버드가 죽었을 때 버드가 죽은 걸 감지해서 게임 오버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버드 친구가 경우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버드 친구가 죽은 게 감지가 되면 UI 요소를 통해서 게임 오버가 된 걸 띄워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플랫 버튼을 누르면, 퍼덕이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좀 지워줄게요. 자, 첫 번째로는 public 불리언 게임 오버를 할게요. 그래서 게임 오버는 일단 false를 해놓을게요. 게임 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자, 이 친구는 지금 점수를 추가해 줄 거고요. UI 텍스트를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UI 요소를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using unity engine .ui로 UI 관련 코드 뭉치를 전부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UI 텍스트 컴포넌트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public text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score 텍스트를 가져올게요. 스코어 텍스트를 가져와서 버드가 점수를 얻을 때마다 저 스코어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를 바꿔줄 거예요. 점수에 맞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 오버용 텍스트를 껐다가 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게임 오브젝트로 가져올게요. public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버 텍스트를 할게요. 자, 게임 오버 텍스트를 게임 오버가 되면 켜줄 거고요. 게임 오버가 아니면 꺼진 상태로 두면 돼요. 그리고 private integer score는 제로에서 점수가 필요하겠죠. 띄워줄 점수. 싱글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면 무슨 매니저라는 친구들이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몬스터 매니저, 몬스터들을 전부 관리하죠. 근데 그런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야 돼요. 싱글턴이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손쉽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매니저, 뭐 게임 매니저 두 개 있을 필요 없죠.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뭐 플레이어 매니저, 플레이어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친구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싱글턴을 만들면 특징이 뭐냐면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접근해서 써도 무방해요. 그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static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public static game control instance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static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시간에 뭐라 말했냐면 static은 얘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변수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변수는 단 하나의 공간만 생긴다고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다가 static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카라는 친구를 만들잖아요. 카 오브젝트를 3개 찍어내면 이 카 3개 오브젝트에는 저희가 카에 name을 줬어요. name 그리고 카에 예를 들면 뭐 스피드라는 변수가 있다 칠게요.
칼을 3번 찍어내면요. 네임과 스피드가 총 3개가 존재한다고 했죠. 당연하죠. 자동차를 3개 만들면 그 자동차에 딸려오는 변수들도 메모리상에 복제가 돼서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10명 존재하면 사람의 변수인 사람의 이름도 10개가 존재해요. 당연하죠. 동물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방에는 10개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딕인 친구는 앞에다가 세딕을 붙인 친구는 세딕, 예를 들면 세딕 shared라고 할게요. shared name. 자, 이 동물 농장의 이름을 이 동물들 사이에 공유하는 이름으로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름을 세딕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게요. 이 변수는 세딕이에요. 자동차 브랜드 이름. 이 이름은 소유주 이름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자동차의 브랜드명은 공통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동차를 3개 찍어낸다고 해서 브랜드명을 여기다가 3개 찍어낼 필요가 없어요. 3번 찍어낼 필요 없이 브랜드는 예를 들면 뭐 현기차, 폐기차라고 써볼 뻔했는데 메모리 낭비죠. 어차피 공통되고 쉐어되는 친구인데 세딕인 친구는 앞에다가 세딕을 붙이면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변수가 오브젝트 개수만큼 안 찍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쓰려고 하면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이 친구를 이 3개의 친구가 공유해서 접근하거든요. 메모리상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세딕을 응용해서 만드는 건데 싱글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싱글턴을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제가 예를 들면 카 매니저를 만들고 싶어요. 카 매니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한 게 카 매니저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스태틱 카 매니저를 선언해요. 나 자신 안에 카 매니저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즉 앞에 스태틱이 붙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요. 스태틱인 친구는 오브젝트는 여러 번 찍어낼 수 있는데 스태틱은 안 찍혀요. 그 특징상 독방만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카 매니저를 위한 독방이 생겨버리거든요. 특징은 스태틱인 친구는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클래스 이름에서 점을 찍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방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얘가 유일하게 독방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과정 없이 바로 점을 찍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스태틱이 안 붙으면 오브젝트가 3개면 3개의 오브젝트에 네임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스태틱이 붙인 친구는 뭐 쉐어드 네임이라 하죠. 얘는 독방에 계시기 때문에 안 찍혀요. 딱 하나밖에 강제가 돼버려요. 그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요. 이런 생각한 거죠. 이 독방에다가 나 자신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에게 바로 접근 가능하겠네? 얘는 독방이라서 단 하나밖에 없고 말로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코드로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게임 컨트롤에 대한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스태틱은 아무리 찍어내도 방 하나가 유지가 돼요. 전체 메모리 상에서.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void awake를 할게요. awake는 start랑 똑같지만 start보다 한 박자 빨라요. 차이점은 없어요. start와. 단지 start보다 조금 더 빨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instance는 this 끝이에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 독방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this는 지금 나 자신의 오브젝트를 가리켰어요. 즉 자기 자신을 유일한 독방에다가 집어넣으면 지금은 이게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갈 텐데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볼게요. 일단 이제 싱글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멈추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지금 했던 거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방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 독방만 찾아가면 바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맨 위쪽에다가 using unity engine scene management를 추가할게요. 요거는 씬 관리와 관련된 코드가 추가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씬과 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걸 왜 추가해줬냐면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씬을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게임을 재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씬을 지금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할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자, void update에서 요거를 해줄게요. 만약에 if 게임 오버다, 즉 게임 오버가 됐고요, and 그리고 게임 오버인데 동시에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 0, 즉 게임 오버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으면 씬 매니저에게 지금 씬을 재시작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씬 매니저 load scene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씬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데 씬 이름은 메인이라 할게요. 지금 우리의 게임 월드 이름 아직 지어주지 않았는데 저희의 게임 세상의 이름을 아직 안 지어줬는데 메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나중에 저희 씬 파일에. 여기다가 계속하기 전에 세이브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씬 이름을 지금 컨트롤 S를 눌러서 메인이라고 저장해 주세요. 컨트롤 S를 눌러서 메인이라고 저장하시면 메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거예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돼요. 여기도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코드가 그거죠. 메인이라는 씬을 만약에 게임 오버고 게임 오버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메인이라는 씬을 로드하겠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void bird scored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bird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 함수를 발동시켰을 때. 만약에 게임 오버가 됐으면 리턴 해줄게요. 자, 이거 한 줄짜리이긴 한데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 오버면 밑에 있는 코드를 싸그리 무시하고 종료시켜버리고요. 게임 오버가 아니면 이어서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1 혹은 추가형인 스코어 플러스 플러스 해줄게요. 그래서 스코어를 1점 증가시켜주세요. 플러스 플러스는 1 더하기죠. 점수를 1점 증가시켜주세요. 스코어 텍스의 내용을 스코어 텍스의 점 텍스의 내용을 스코어 콜론 더하기 스코어로 바꿔줄게요. 앞에 퍼블릭을 붙여줄게요. 버드 스코어드는 앞에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왜냐? 게임 컨트롤이 실행하는 함수가 아니라요. 게임 컨트롤이 이 실행 자체는 외부의 친구에게 맡길 거예요. 바깥에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버드 친구가 버드 스코어드를 쓸 거예요. 바깥에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블릭 void bird die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버드가 죽었을 때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건데 어떤 함수냐면 그냥 게임 오버 텍스트를 set active로 켜주고요. 그리고요, 게임 오버는 true가 되면 돼요. 이렇게. 자, 버드 친구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게임 컨트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on collision enter 2D 위에다가 대문자 게임 컨트롤 하신 다음에 대문자 게임 컨트롤 점 인스턴스 하면 찍혀요.
이 친구의 버드 다이드를 쓴다고 할게요. 이거 스크립트 내릴게요. 내리고 여러분들 게임 오브젝트를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새로 만드셔서 하이라키 빈空欄에 마우스 오른쪽 create empty 게임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게임 컨트롤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임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뜨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 텍스트에는 스코어 친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요, 게임 오버에는 게임 오버 친구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플레이 해보세요. 플레이 해보셨을 때 게임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게임 오버 텍스트가 뜰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게임이 재시작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한 거냐면 싱글턴을 왜 쓰냐면 싱글턴의 특징상 이름에 바로 점을 찍으면요. 지금 우리가 버드 친구에게 게임 컨트롤 점 인스턴스를 썼잖아요. 실제로 이 친구는 어디 있는 친구냐면 얘를 쓴 거예요. 씬상에 존재하는 이 게임 컨트롤을 가져서 쓴 건데 원래는 저희가 퍼블릭이나 find 같은 친구로 찾아왔어야 했어요. 버드 친구 위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했었겠죠. 원래는 구태여 퍼블릭 게임 컨트롤 해놓고 my 게임 컨트롤 해놓고 얘를 쓰기 위해서 버드 친구에게 슬롯 하나 추가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게임 컨트롤을 가져오고요. 얘를 가져와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되게 불필요한 게 게임 컨트롤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가 싫은 거예요. 싱글턴의 특징상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굳이 변수에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변수 선언 없이요. 싱글턴은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스태틱의 특징이에요. 스태틱의 특징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태틱인 변수들은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점을 찍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 컨트롤이 쓰고 싶어졌을 때마다 게임 컨트롤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바로 점을 찍어서 접근할 수 있죠.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단 하나의 게임 컨트롤에게.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이유는 싱글턴인 친구, 그러니까 스태틱인 친구들은 단 하나만 존재해서 점을 찍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게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 독방에다가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즉 여기 보이는 이 게임 컨트롤이 이 게임 컨트롤 친구가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 장소에 점을 찍어서 바로 접근해버리면 되고요. 스태틱의 특징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싱글턴으로 구현할 때 쉬운 거죠. 싱글턴은 단 하나만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도록 짤 때 싱글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코드의 그냥 패턴이에요. 문법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사이에 흔히 부르는 패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버드 친구도 이제 만들어줬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브젝트를 계속 보내고 싶어요. 그럼 게임 컨트롤이 그거를 관장할 수 있도록 게임 컨트롤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하고 좀 쉬고 계속 할게요. 퍼블릭 플롯 스크롤 스피드는 마이너스 1.5 해놓고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글래스틴 스프라이트 친구를 해서 이 그라운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게요. 어떤 스크립트냐면 그냥 물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것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물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속도를 주려면 리기드 바디로 움직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라운드 친구에게 글래스틴 스프라이트 친구를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여기다가 add component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리기드 바디 2D를 붙여줄게요. 그라운드 친구에게요. 리기드 바디 2D를 붙여주긴 붙여주시는데 얘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이 우리의 그라운드 친구는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왼쪽으로 쭉 가야지. 그러면 바디 타입을 여기서 다이나믹이 아니라 키네마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이나믹은 외부의 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키네마틱은 물리학에서 키네마틱이라고 하면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의한 힘의 영향을 받지만요. 외부에서 얘를 때리면 튕겨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키네마틱 타입들은 물리에서. 즉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 하신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을 스크롤링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링 오브젝트의 특징이 아니라 이제 기능은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락하면 돼요. 별다른 기능은 필요 없고 단지 자기 자신의 리기드 바디 친구의 속도를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리기드 바디를 가져올 수 있도록요. 리기드 바디 2D RB2D라고 할게요. 게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속도를 쥐어주면 끝이거든요. void start 게임이 시작됐을 때 get 컴포넌트로 자기 자신의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요 가져온 다음에 리기드 바디의 속도를 RB2D의 벨로시티를 equal new vector 2 x 방향으로는 저희 게임 컨트롤의 인스턴스의 스크롤 스피드가 들어가면 돼요. y 방향으로는 제로예요. 보시다시피 게임 컨트롤의 스크롤 스피드를 가져올 때 게임 컨트롤이 싱글톤이기 때문에 점 인스턴스로 바로 접근해서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건 타이핑하지 마세요. 왜 퍼블릭 플롯 스피드를 따로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편하지 않아요? 전혀 안 편해요. 왜냐? 일괄 적용이 안 되거든요. 밑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게임 컨트롤에 있는 스크롤 스피드를 바꿔주면 이 스크롤링 오브젝트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스크롤 스피드가 바뀌어요. 얘를 참조하니까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이 친구를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이 친구를 참조하기 때문에 게임 컨트롤 값만 바뀌면 모든 스크롤링 오브젝트 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쳐서 쓴 거예요.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키네마틱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속도가 안 떨어져요. 그냥 한번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런데 게임 오버가 됐을 때는 속도가 멈춰야 되거든요. 만약에 업데이트 문에서 만약에 게임 컨트롤의 인스턴스에 게임 오버가 true면 게임 오버가 됐으면 계속 업데이트 문으로 체크했는데 그러면 RB2D의 벨로시티를 벡터 2.0로 덮어 씌워야죠. 세이브 하시고요. 이 스크롤링 오브젝트를 그라운드에 붙여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쭉 갈 거예요.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러면 스크롤링 오브젝트 친구를 그라운드 친구에게 붙여보시면 그라운드 친구가 붙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너무 많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뭘 해줄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 0 지점이고 우리 오브젝트 크기를 뭐 2라고 볼게요.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의 길이만큼 마이너스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친구 길이는 2예요. 지금
마이너스 2인 지점에 이 친구가 도착하면요. 나의 길이의 플러스인 위치로 순간이동 시켜줄 거예요. 2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가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에 자기 길이의 마이너스 한 값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콤마에 도달하면 자기 길이의 2배를 정확하게 더해줄 거예요. 내 길이의 2배를 더해주면 원점으로 가고요. 원점 다음에 2콤마로 가겠죠. 예시로 길이가 2인 친구는. 그래서 자기의 길이의 마이너스인 지점에 도달하면 플러스 2배를 한 지점만큼 이동을 강제로 시켜서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게 할 거예요. 그 코드를 작성할게요. 배경이 반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배경을 반복시키기 전에, 반복하기 전에 이제 작성하고 반복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 주시는데 새로운 C# 스크립트 작성할게요. 이거를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름을 repeating, 요거를 repeating background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이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 혼동이 없도록. 자, repeating background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자, 이 친구 역할은 간단해요.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으면 오른쪽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 친구의 필요한 거는 나 자신의 박스 컬라이더가 필요해요. 왜냐? 자기 길이를 측정할 때 뭘 가지고 측정할 수 있냐면 저희 박스 컬라이더가 그라운드 친구에게 붙어있는 이 박스 컬라이더에 사이즈가 있어요. 얘를 가져오면 이 X 사이즈가 곧 가로 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판자의 가로 길이죠. 초록색깔 영역에. 즉, 이 X를 가져와서 가로 길이로 지정하기 위해서 박스 컬라이더를 가져와야 돼요. 자기 자신의 박스 컬라이더를. 그래서 박스 컬라이더 2D 하신 다음에 이름을 그라운드 컬라이더라고 할게요. 이 박스 컬라이더의 X 값으로부터, 사이즈 X 값으로부터 private float 그라운드 horizontal length라고 할게요. 그냥 가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라운드의 수평 방향 길이라고 그라운드 horizontal length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 private 붙여도 상관없고요. 붙이나 안 붙이나 같은 거니까. 자,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 컬라이더로부터 박스 컬라이더로부터 일단 그라운드 컬라이더를 나 자신의 박스 컬라이더 2D를 가져와 주세요.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호라이즌탈 랭스를 이퀄로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라운드 컬라이더가 늘 말하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보이는 모든 값들은 퍼블릭 값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어요. 인스펙터에서 보이는 모든 필드들은. 사이즈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죠. 즉 그냥 점 사이즈 찍으면 돼요. 점 사이즈의 x 값을 가져와서 가로 길이라고 해줄게요. 업데이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좌표를 계속 검사해요. x 값을. 근데 너무 왼쪽으로 왔으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void update에서 만약에 나 자신의 트랜스폼을 봐서 나 자신의 트랜스폼의 위치가 x 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그라운드 호라이즌탈 랭스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길이보다 더 왼쪽으로 갔더라.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갔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돼요. 여기에 새로운 함수를 작성해 줄 건데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오른쪽으로 보내기.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으면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친구 함수의 이름은 void reposition background라고 할게요.
왼쪽에 너무 많이 있으면 나 자신의 좌표를 오른쪽으로 다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벡터2를 만들게요. 벡터2 그라운드 오프셋. 오프셋이라고 하면 그냥 영어로 밀어내는 정도를 뜻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낼 건지를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벡터2를 만들어서 x 방향으로는 그라운드 호라이젠탈 랭스의 2배, y 방향으로는 0 해줄게요. 나 자신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트랜스폼의 위치는 앞에 벡터2라고 강제 캐스팅을 걸어주고요. 벡터3는 벡터2랑 호환이 돼요. 그래서 앞에 벡터2로 쓰겠다고 요 캐스팅만 걸어주면 돼요. 나 자신의 포지션에다가 더하기 그라운드 오프셋 하면 돼요. 트랜스폼 전 포지션이 벡터3예요. x, y, g를 가지는. 근데 벡터2로서도 쓸 수 있거든요. 앞에다가 괄호 벡터2를 붙여주면 벡터2로서 g 값을 무시하고 쓰기 때문에 그라운드 오프셋이랑 더할 수 있죠. x, y, x, y. 물론 벡터3에다가 벡터2를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x, y만 쓰는 데다가 x, y, g를 넣을 수는 없는데 x, y, g를 쓰는 데다가 x, y를 넣어주면 그냥 그게 넣어져요. g 값이 0이 된 채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른쪽으로 보내기에다가 리포지션 넣어주시면 돼요. 리포지션 백그라운드. 이걸로 끝났어요. 배경을 반복해주는 코드도요.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백그라운드가 반복되는 것도 완성했으니까 백그라운드의 스피드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요 게임 컨트롤의 스피드를 조정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화면이 너무 기시면 좀 파란 색깔 잘리는 게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저희가 장애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장애물을 5개 만들어 놓고 이 장애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장애물을 5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놓고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화면의 가쪽이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의 가쪽으로 이동해서 쭉 가다가 이 친구를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도 줄 따라오죠. 쭉 가다가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여기를 돌려주고요. 그래서 이 5개를 돌아가면서 첫 번째 친구를 썼으면 두 번째 친구를 이쪽에다 배치시키고요. 두 번째 친구가 썼으면 세 번째 친구를 여기다 배치하고요. 네 번째, 5번째 했는데 중요한 거는 5번째 친구를 썼으면 다시 첫 번째 친구를 여기다 배치를 해요. 5개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친구를 쓴 다음에 이 친구가 왼쪽으로 쭉 가다가 두 번째 친구를 써요.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친구, 5번째. 그러다가 가장 첫 번째 친구는 이미 왼쪽으로 엄청 가 있는 상태니까 다시 첫 번째 친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5개의 기둥을 돌려가면서 쓸 거예요. 이런 걸 풀링이라 부르죠. 미리 오브젝트를 적재해 놓고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장애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스프라이트 폴더 들어가서 스프라이트 폴더에 컬럼 스프라이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친구예요. 컬럼 스프라이트 친구를 드래그해서 하이라키에 넣어주시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소팅 레이어를 미드 그라운드를 하시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는 프리팹으로 만들고 좀 쉴게요. 컬럼 스프라이트를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이 친구의 Y값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이 정도로. 이 컬럼 스프라이트를 복제해서 복제하기 전에 복제하지 마시고 컬럼 스프라이트에게 add component box collider 2D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박스 컬라이더 2D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가로 길이를 절반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컬럼 스프라이트에 소팅 레이어를 미드그라운드로 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에 안 가리도록. 그리고요. 박스 컬라이더 2D의 사이즈를 X 사이즈를 2배 줄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없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하셔서 로테이션을 180도로 줘서 다시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그래서 버드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두 친구의 X좌표는 0이 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컬럼 스프라이트 친구를 배치하실 때 X좌표가 0이 아닌 다른 값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두 친구가 Y값은 상관없어요. 이 기둥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 두 친구를 만든 상태에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빈 게임 오브젝트는 마찬가지로 X좌표가 제로가 돼야 돼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빈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컬럼이라 해주신 다음에 기둥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개의 컬럼 스프라이트 친구를 컬럼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박스 컬라이드 2D를 컬럼 친구에게 추가할게요. 이걸 왜 하냐면 이즈 트리거를 일단 체크해 줄게요. 박스 컬라이더 2D의 이즈 트리거를 체크해 줄게요. 트리거 컬라이더는 그냥 컬라이더와 달리 물체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에 물체에 대한 물리적인 이제 밀어내는 효과는 없지만 그 충돌 자체는 감지가 돼요. 즉 보통은 러너 게임이나 컷신이 있는 게임에서 특정 지점에 플레이어가 도달했는지를 체크할 때 써요. 트리거의 컬라이더는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는 컬라이더고요. 뚫고 지나갈 수 있지만 충돌 그 자체는 감지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 박스 컬라이더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 친구를 적당히 오프셋을 줘서 오프셋과 사이즈를 조정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요 네모난 사각형이 지금 버드 친구가 빠져나가자마자 이 사각형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얘를 통과해서 여기에 닿게 되면 점수를 1점 추가해 주려고요. 이 친구가 트리거인 컬라이더이기 때문에 버드 친구를 막진 않지만 버드 친구를 감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버드가 기둥을 통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즈 트리거를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박스 컬라이더 2D를 붙이신 다음에 이 컬럼 친구에게 매우 간단한 스크립트만 작성해 줄게요. 스크립트 폴더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하신 다음에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이 친구 이름은 컬럼이 될 거예요. 컬럼. 그리고 이 컬럼 친구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void on trigger enter 2D 입력은 컬라이더 other가 됩니다. 컬라이더 2D other. 이 친구는 저희가 맞죠? on trigger enter는 on collision enter랑 비슷한데 트리거인 컬라이더와 충돌할 때 자동으로 일어나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트리거라도 상관없어요. 두 개의 컬라이더가 충돌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트리거면 자동으로 발동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트리거인 컬라이더와 플레이어의 오브젝트가 부딪혔다면 그냥 세이프티 체크를 해줄게요. 만약에 충돌한 상대방의 get 컴포넌트 했더니 충돌한 상대방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충돌한 상대방의 get 컴포넌트 버드를 해봐서 가져왔더니 널이 아니더라. 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버드를 가져왔더니 not equal은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 충돌한 상대방에게서 버드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버드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왜 줬냐면 그냥 세이프티 체크예요. 사실 이 과정을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해서 추가하는 코드예요. 혹시나 충돌한 상대방이 버드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상 우리 게임에서 버드가 아닌 친구가 저 사이에 들어올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충분한 상대방이 버드를 가지고 있다면 게임 컨트롤 인스턴스 버드 스코어드로 점수를 득점을 시켜주세요. not equal은 이 양쪽이 서로 다르다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시고 돌아가서 컬럼 친구를 여기 있는 컬럼 친구에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컬럼 친구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리피팅 말고요. 리피팅 말고 스크롤링 오브젝트를 컬럼 친구한테 줄게요. 그리고 이 컬럼을 오른쪽으로 좀 둔 다음에 컬럼과 스크롤링 오브젝트를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이 컬럼 친구에게 리기드 바디를 주세요. 스크롤링 오브젝트는 리기드 바디가 필요해요. 리기드 바디 2D를 붙여주시고요. 바디 타입을 키네마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이나믹이 아니라 키네마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버드가 힘이 좀 세서 버드가 1점이 추가되죠. 무사히 통과하면 1점이 추가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컬럼 친구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프리팹으로 만들어 줄게요. 컬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다 완성하신 분은 프로젝트의 빈 공란에다가 컬럼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컬럼 친구를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세이브하고 자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프리팹을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 하시는데 이 스크립트 이름은 컬럼 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컬럼 풀 풀장이라는 의미가 오브젝트 풀링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뭐냐면 진짜 그 오브젝트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만드는 척 하면서 재활용하는 걸 풀링이라 불러요. 그 짓을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짓을 안 하면 필요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를 되게 먹는 건 둘째치고 렉이 걸리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저희는 5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기둥을 5개 만들어 놓고 기둥을 새로 만드는 척 하면서 오른쪽에다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미 있던 친구들. 컬럼 풀이라는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원본 오브젝트를 찍어내서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public game 오브젝트 컬럼 프리팹이 필요하죠. O가 빠졌네요. O. 원본 친구를 프리팹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요. 컬럼의 총 찍어낼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public integer 컬럼 풀 사이즈가 필요하죠. equal 5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자, 이 컬럼 친구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생성하는 시간 간격을 둘게요. public float spawn rate는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초에 한 번씩 오른쪽에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컬럼을 배치하실 때 X 값은 고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무조건 오른쪽에서부터 기둥이 생겨요. 하지만 컬럼의 높이는 랜덤이에요. 기둥은 높낮이는 랜덤이기 때문에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public float 컬럼 min 마이너스 1을 할게요. 기둥의 최소 높이 그리고 기둥의 최대 높이를 각각 만들어 줄게요. 컬럼 맥스고요. 기둥이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3.5 사이에서 랜덤으로 높이가 y 값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높낮이가 랜덤이기 때문에 좀 더 유저가 컨트롤을 잘해야지 통과할 수 있겠죠. 기둥 사이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배열이 필요해요. private game object 배열 마크를 주시고요. 배열 columns를 할게요.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에 연속적으로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변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기둥들을 저희가 5개를 찍어낸 다음에 그 5개의 기둥들을 저 columns에다가 넣어서 하나의 변수에서 관리할 거예요. 호텔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호텔방. 건물 하나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columns에 여러 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순번의 칼럼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친구를 썼으면요. 두 번째 친구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친구를 썼으면 세 번째 친구를 써야 돼요. 재활용할 때. 그래야지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용할 번째를 지정해줘야 돼요. 순번을. 그래서 private integer current column이라 할게요. equal 0. 그래서 현재 순번이 몇 번째 친구인지 지정해줘야 돼요. 현재 순번의 컬럼을 지정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0번째,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세니까요. 그래서 0, 1, 2, 3, 4까지 갔다가 마지막 친구를 썼으면 다시 0부터 셀 거예요. 그리고 private vector 2 하신 다음에 private vector 2 object 풀 포지션은 new vector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으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재활용 목적으로 미리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짱 박아둬야 돼요. 그래서 x값, y값,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장소에다가 미리 만들어진 친구를 화면 밖에다가 막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요, private float spawn x 포지션에 할게요. 콜 10f.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의 컬럼이 생성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x는 10 위치에서 컬럼이 생성이 될 거예요. y 값은 랜덤이고요.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에서 컬럼이 생성이 돼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컬럼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컬럼을 만든 시간에서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컬럼을 3초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private float time since last spawn에서 마지막으로 컬럼을 생성한 시간을 기억해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게임이 시작한 지 몇 초가 흘러간지를 기록을 해서 컬럼을 만들 때마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지막으로 컬럼을 만든 시간대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랑 비교해서 현재 시간이랑 마지막으로 만든 시간이랑 3초 이상 차이가 나면 그때 찍어내면 돼요. 새로운 기둥을. 그러면 자, 게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void start에서 게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먼저 time since last spawn은 0초로 덮어 씌워야 돼요. 0초로. 그 다음부터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columns는 배열은 쓰기 전에 먼저 방의 개수를 명시해줘야 돼요. 이 호텔방은 5개의 방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줘야죠. 이렇게 하면요, 이 columns라는 변수에 5개의 방이 생겨요. 비어있는 방이에요. 기본적으로 방 자체는 5개지만 그럼 그 비어있는 방에다가 새로 컬럼을 만들어서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자, 포문을 사용해서요, 포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순번을 매기는 친구, 순번이 될 친구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0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이 친구가 순번을 계속 돌릴 조건,
즉 이 친구가 순번을 계속 돌릴 조건은 columns의 length가 되겠죠. 배열의 길이만큼 계속 순번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의 순번이 끝나면 1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했죠. 초기화, 조건, 업데이트라고 불러요. 갱신. 그래서 순번을 매길 친구를 선언하고요. 순번이 어떤 조건에서 계속 돌릴지, 그리고 한 번의 순번이 끝나면 어떻게 그 순번을 갱신할지, 0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가면서 순번을 여기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 columns i는 i번째 방이죠.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방에다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에 equal 새로운 오브젝트를 찍어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equal instantiate라는 코드를 사용해요. instantiate는 원본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주면 얘를 새로 하나 찍어내줘요. instantiate 하신 다음에 찍어낼 원본 오브젝트는 column prefab이 되겠죠. 원본을 넣어주면 새로 하나 카피해서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카피한 찍어낸 친구를 여기다가 넣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찍어내긴 찍어낼 때 위치를 지정해서 찍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짱바가 둔다고 했던 그 위치에다가 찍어줄게요. 그래서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옵션, instantiate 할 때 옵션을, 포지션을 오브젝트 풀 포지션으로 줄게요. 그 로테이션을 주는데 로테이션은 그냥 여기 나 자신의 트랜스폼 로테이션을 넣어줄게요.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를 넣어줄게요. 요 오브젝트 풀 포지션은 벡터 3고요. 로테이션은 쿼터니언이라는 친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위치, 원본 오브젝트, 새로 하나 찍어낼 원본 오브젝트, 그 원본 오브젝트를 생성할 위치, 클론할 위치, 클론할 로테이션. 그러면 새로 하나 찍어내서 여기 넣어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는 instantiate 할 때 앞에다가 요걸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유니티 5.4 미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요걸 앞에다 붙여주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nstantiate 할 때 요게 좀 애매한 게 instantiate 할 때 함수 자체는 자기가 뭘 찍어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긴 찍어내는데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로서 찍어내요. 자기가 뭘 찍어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면 모든 형태의 변수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원시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친구가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게임 오브젝트로서 가져오게 돼요. 오브젝트지만 어차피 오브젝트로 찍어내는 이유는 지금 지가 뭘 찍어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서 오게 되는데 그거를 게임 오브젝트로서 한번 캐스팅해주면 돼요. 하여간에 근데 이걸 붙여주기는 붙여주는데 유니티 옛날 버전에서는 꼭 붙여주셔야 되고 최신 버전 유니티에서는 이걸 생략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oid update에서 자, 5개를 전부 찍어냈어요. 폼을 돌려서. 그러면 업데이트 문에서는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줘야 돼요. 일단 time since last spawn은 time since last spawn 더하기 time.delta time. time.delta time은 시간 간격이라고 했어요. 그때 업데이트와 업데이트 사이 간격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부터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함수가 실행됐을 때와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의 시간 간격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지막으로 요거 썼을 때랑 지금 여기 썼을 때랑 시간 간격이니까 이걸 계속 더해주면 그냥 그게 흐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흐른 만큼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고요. 만약에 게임 컨트롤에 인스턴스에 게임 오버가 false다. 아직 게임 오버가 안 됐다.
동시에 and 동시에 time since last spawned가 마지막으로 소환을 한 지 흐른 시간이 스폰 레이트보다 크거나 같다 할게요. 스폰 레이트보다 크거나 같다. 네. 하고 이렇게 코드 블록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마지막으로 소환한 지 흐른 시간이 3초보다 커졌으면 그러면 하나 새로 기둥을 오른쪽에다가 가져다 넣으면 돼요. 짱 박혀있던 기둥을 하나 가져와서. 그래서 time since last 번은 다시 제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거를 다시 0으로 초기해주고요. 그리고 플롯 스폰 y 포지션을 x 포지션은 우리가 알아요. 고정이었죠. y 값은 랜덤하게 하나 지정해 줄게요. 랜덤.range를 사용해요. 이럴 때는 랜덤.range는요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두 개를 주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주는 C# 내장 함수예요. 유니티 내장 함수죠. 유니티와 C# 둘 다 있는 랜덤.range 하시면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넣어주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랜덤하게 하나 가져다 줘요. 그래서 y 높이를 랜덤하게 만들어 줍시다. columns 현재 순번의 칼럼을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짱 박혀있던 칼럼을 현재 순번의 칼럼을 끄집어 와서 오른쪽에다가 날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현재 순번의 칼럼 배열에서 특정 순번의 친구를 특정 호텔 방에 있는 친구를 쓰고 싶으면 대괄호에다가 순번을 넣어주면 되죠. 현재 순번의 칼럼에게 그 친구의 트랜스폼 위치 크기 회전을 관장하는 그 친구로 들어가서 포지션을 equal new vector new vector 2 한 다음에 x는 스폰 x 포지션 y는 스폰 y 포지션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순번을 한번 넘겨주시면 되고요. 커런트 칼럼은 플러스로 순번을 한번 넘겨주시고 만약에 마지막 순번이었으면 현재 순번이 넘기고 보니까 마지막 순번이더라. 즉 칼럼 풀 사이즈랑 크거나 같더라. 마지막 순번이었으면 커런트 칼럼을 0번째로 다시 돌리면 돼요. 여기까지 작성하면요 모든 코드의 작성이 끝났어요. 더 이상 작성할 코드는 없어요. 비인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column 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이 column 풀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column 풀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 주시고요. 혹은 그냥 칼럼 스폰 매니저도 상관없고 하여간에 이 칼럼 풀을 붙이신 다음에 칼럼 프리팹에다가 여러분들의 프리팹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든 칼럼 프리팹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시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완성됐어요. 다 됐고 빌드 하시고 싶은 다른 친구한테 파일로 주시고 싶으신 분은 파일, 빌드 세팅 하신 다음에 add open 씬을 누르시면 나 자신의 씬을 추가 가능하고요. 메인이라는 씬을 파일, 빌드 세팅 들어가셔서 씬 추가하시고 add open 씬으로 그 다음에 빌드에 런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나 늘 말하지만 빌드의 위치는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는데 프로젝트 경로로만 안 겹치게 해주세요. 프로젝트 경로가 아닌 곳에는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자, 빌드 하신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던져주면 돼요. 플레이하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